물이 들어있는 원기둥 모양의 물통이 있는데 이 물통에 일정한 속도로 물을 뺍니다. 10분 후에 물의 높이가 30이고 25분 후에 물의 높이가 18일 때 처음 들어있던 물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1차함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그러니까 시간을 여기 분 있죠? 분을 x로 표현하고 x축에다 표현하고 글씨가 참 네, x를 분으로 표현하게 되고 그 다음에 높이를 y에다 표현하도록 해봅시다. 그럼 10분 후에 물의 높이가 30이죠? 그럼 얘는 10,30을 지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딱 이런 표현이잖아요. x가 10분일 때 그때 높이는 30. 그 다음 25분, 시간 좀 지났죠? 높이는 18.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25,18. 됐습니까? 지금 우리는 1차함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원풀이가 따로 있긴 있는데 좀 감각적으로 좀 풀 필요가 있고 너무 어렵게 풀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럼 이 두 점을 잇는 지금 1차함수니까 이거 직선을 떠올리시면 돼요. 이 관계식을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기울기부터 두 점을 지날 때는 기울기부터 계산해야 되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25-10분의 y의 증가량 18-30. 그럼 얘는 분모가 얼마 남죠? 15가 남고 분자는 마이너스 12가 남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4.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4짜리 직선이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4x로 갈 테고 그 다음에 y절편을 모르죠?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한 점을 대입합니다. 이 점을 대입합시다. x의 10, y의 30. 30은 여기다 이제 10 대입하면 약분되고 마이너스 8 플러스 b. 따라서 b값은 38. 그럼 이 식이 완성된 모양은 y는 마이너스 5분의 4x 플러스 38. 이게 이제 관계식이죠. 근데 문제는 처음에 들었던 물량이라는 얘기는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겠죠.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물이 빠지고 있는 거니까 시간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 x에 0 집어넣어서 결론은 y절편값 구하게 되면 38cm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제 원풀이는 이런 거겠죠. 이게 10분에 30cm였는데 25분에는 18이에요. 그럼 얘는 상황상 따져보면 15분 동안에 얼마가 빠져나간 겁니까? 12cm가 줄어든 거겠죠. 네. 그렇지. 그럼 1분당은 몇 cm가 줄어든다고 봐야 돼요? 15분의 12. 네, 마이너스 15분의 12cm만큼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5분의 4cm. 그럼 x분당 마이너스 5분의 4cm만큼 줄어드니까, 1분당 이렇게 줄어드니까 x분이 지났을 때는 이렇게 줄어들겠죠. y는 마이너스 5분의 1 x만큼 줄어들 겁니다. 근데 물통에 최초 들어있을 때 전체 높이양을 내가 만약 b로 본다면 x분이 지났을 때는 x분이 지났을 때 남아있는 물의 양, 물의 양을 y라고 한다면 물의 높이, 물의 양이 아니고 물의 높이, 이 물의 높이를 y라고 한다면 이 y는 전체 b에서 이만큼의 줄어든 양을 빼야 되죠. 이 줄어든 양은 1분당 마이너스 5분의 4만큼 줄어드니까 x분이 지나면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붙였고 마이너스 5분의 4x만큼 이제 줄어들 거라는 얘기죠. 됐나요? 이게 이제 줄어든 양이에요. x분 동안 줄어든 양. 근데 이 식이 실제는 이 식이거든요. 똑같은 어디 갔어요? 이 식이에요. 네. 그런 의미로 써지긴 하는데 약간 이제 감각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1차함수인데 이 두 개의 포인트를 보니까 이게 분을 x로 그다음 높이를 y로 둔다면 두 점을 지나는 1차함수 형태의 식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라고 감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형 관련된 문제 나오잖아요. 이런 도형 관련된 문제.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1차함수를 다루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거를 배우시면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근데 몰라도 됩니다, 단어는. 잡아. 규칙이 이래. 처음에, 여기다 쓸까요? 처음에 1회라고 할게요. 네. 1회는 필요한, 이 도형의 둘레가 얼마예요? 6이죠.
네. 근데 2회차가 됐을 때는 둘레가 얼마예요? 여기는 둘레가 아니죠? 1, 2, 3, 4, 5, 6, 7, 8, 9, 10이 돼요. 3회가 되면 1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가 되지. 숫자가 얼마만큼 커지고 있는 거예요? 40. 4씩 커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일정한 수열,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요. 4씩 커지니까 내가 필요한 도형의 둘레를 y라고 둔다면 4씩 커지죠. 4x라고 쓰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x에 1 집어넣었을 때가 뭐냐면 첫 번째 도형이란 뜻이에요. 근데 첫 번째 도형일 때는 4, 여기다 x에 1 집어넣으면 4가 나오잖아. 근데 지금 좀 6이었으니까 뒤에 뭐가 필요해요?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그럼 나중에 8개의 육각형, 그러면 이게 x값이 8이라는 뜻이겠죠. 8번째 육각형이니까. 그럼 x에다 8 집어넣으면 4, 8, 32 플러스 2, 둘레 길이는 34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되고 이게 관계식이에요. 1번의 답, 이게 2번의 답. 이런 문제는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도 보세요. 다시. 1차 함수기 때문에 이래. 1차 함수가 이게 풀 수 있는 건데 이게 1회차 도형, 이게 2회차 도형, 이게 3회차 도형이라고 봅시다. 근데 지금 뭘 찾냐면 필요한 성량값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게 성량값이 몇 개 필요해요? 3개. 여기 몇 개 필요하죠? 5개 필요하죠. 얘는 몇 개 필요해요? 7개가 필요하지. 얼마씩 커지고 있는 겁니까? 2씩 커지고 있네요. 그럼 필요한 성량값의 개수는 몇 x로 가는 거죠? 2x로 가는 겁니다. 근데 x에 1 집어넣어서 3 나와야 되는데 뒤에 뭐 필요하죠 그러면? 플러스 1이 필요해요. 이게 관계식이에요. 쉽지? 이렇게 하면 쉽죠? 그러면 정상각이 10개라는 얘기는 10회차에 필요한 성량값이 몇 개인지 묻는 거니까 x에 10 집어넣으라는 얘기죠. 그럼 y는 21개 네, 성량값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만약 도형 문제, 활용 문제 나오면 빠르게 1회, 2회, 3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에서 원하는 뭐 변의 길이면 변의 길이를 써놓으시고 지금처럼 성량값의 개수가 필요하면 성량값의 개수를 써놓으세요. 그러면 일정한 차이가 벌어질까? 무조건 그래.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 1차 함수니까. 무조건 일정한 차이가 벌어질 텐데 그 일정한 차이가 막 4씩 벌어졌어요. 그럼 몇 x로 쓰시면 되죠? 4x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뭘 붙일 걸 고민할 때는 그럼 x에 필요한 첫 번째 도형에 1 집어넣었을 때 필요한 숫자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 숫자에 맞추어서 뒤를 이제 플러스 얼마, 빼기 얼마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럼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게 잘 풀어내실 수가 있을 테고. 아까 몇 번이라고 그랬어요? (1145번) 할 수 있나요? 1145번? 안 돼요? 네. 해봅시다, 이것도. AB 두 자동차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에서 목표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A 자동차는 오후 12시, B 자동차는 오후 1시 30분에 같은 지점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A는 시속 60, B는 80. B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몇 시간이 지나면 A, B 사이 거리가 나타난답니다. 이때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두 자동차 사이 거리니까 멀리 간 자동차에서 적게 간 자동차의 거리를 빼야죠. 그럼 두 자동차의 거리가 나올 텐데 책에 보면 A가 B보다 먼저 목포에 도착한다는 얘기는 A가 아무래도 멀리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A가 서울에서 멀어지고 있다. 목포에서는 가까워지고 있고. 그럼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어떤 한 지점에서 지금 문제 보면 같은 출발을 하거든요. 한 지점에서 같이 출발하는 거예요. 다만 A는 몇 시에 출발했어요? 12시에 출발했고 같은 지점에 출발했는데 B는 1시 30분에 출발했죠. 그러니까 A보다 1시 한 30분 후에 출발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랬는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바는 X시간이 지났을 때 X시간이 지났을 때 B는 여기 와 있고 A는 여기 와 있죠. 그럼 두 자동차 사이의 차이를 두 자동차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면 요게 Y값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Y값을 구하려면 A가 간 거리에서 B가 간 거리를 빼야 되겠네.
근데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뭔가요? 실례가 안 된다면? 거리 구하는 공식은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이 지점에서 B까지 가는데 X시간이 걸렸어 라고 우리가 지금 미지수를 잡았죠? 그럼 이 지점에서 A라는 자동차까지 간 시간은 똑같이 X시간이에요? 아니잖아. 두 자동차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몇 시간 발생하죠? 1시간 30분, 달리 말하면 2분의 3시간의 차이가 발생하죠. 누가 더 많이 걸린 거예요? A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린 거야? 아니면 B가 더 많이 걸린 거야? A가 더 많이 걸렸겠지. 예를 들어서 3시에 두 자동차의 거리를 조사해 봤어요. 그럼 얘는 1시에 30분에 출발했잖아. 그럼 얘는 여기까지 몇 분 걸린 거예요? 1시간 30분 걸렸지. 근데 얘는 12시에 출발했잖아. 몇 시간 걸린 거예요? 3시간 걸린 거예요. 얘는 3시간이 걸렸고 얘는 1시간 30분이 걸린 거예요. 이쪽이 1시간 30분이 더 많이 걸린 겁니다. 그럼 B가 X시간 흘렀을 때 B의 자동차의 거리를 계산할 때 A는 실제로 몇 시간 흘렸다고 봐야 되냐면 X 플러스 2분의 3시간이 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A의 거리는 A의 속력이 얼마였죠? 60 곱하기 A의 시간 X 플러스 2분의 3 빼기 B의 거리는 B의 속력 80 곱하기 B의 시간 X. 이게 두 지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근데 분배하게 되면 이렇게 분배하면 약분되고 30 남고 90이 되죠. 90 마이너스 20x 이렇게 되네요. y는 90 마이너스 20x. 이거 찾으시면 돼요. 어디 있어요? 3번. 네, 3번에 있습니다.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점 P는 꼭지점 A에서 출발해서 선분 AD를 따라 꼭지점 D까지 3초에 1cm 움직여요. 얘는 바꿔놔야 되지 않나? 3초에 1cm이시면 1초에는 3분의 1cm만큼 움직이죠. 그냥 초속 3분의 1cm예요. 그 다음에 점 Q는 B에서 출발해서 C 방향으로 2초에 1cm니까 1초당 초속 2분의 1cm를 움직인다. 이런 느낌이죠. 이거를 뭐 굳이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써보면 초속 3분의 1cm 이거 속력입니다. 얘도 우리가 아는 용어로 써보면 초속 2분의 1cm 뭐 이런 느낌이에요. PQ가 동시에 출발합니다. X초가 지났다고 칩시다. 몇 초인지 모르니까 X초가 지났을 때 그럼 A에서 출발해서 P는 D 방향으로 요만큼 가고 있죠. X초가 지났을 때니까 여기까지의 길이는 거리니까요.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X초. 그다음 속력은 여기 3분의 1. 3분의 1X만큼의 거리가 났었을 테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이 거리가 아니에요. QC의 거리가 아니고 Q는 B에서 출발해서 C 방향으로 초당 이만큼씩 움직이죠. 2분의 1cm. 그럼 X초가 지났으니까 이게 2분의 1X예요. 얘가 아니고.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20 마이너스 2분의 1x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거니까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되겠네요. 약분하면 8이 남고요. 여기는 이건 통분해야 되죠? 6분의 2 빼기 6분의 3 그러면 20 마이너스 6분의 1x 곱하기 8 분배하게 되면 160 마이너스 3분의 4x 이게 관계식이에요. 근데 넓이가 라는 뜻은 y가 144가 됐을 때 그럼 넘기면 3분의 4x 넘어가면 16인가요? 없어지고 여기다가 4분의 3을 곱하죠. 그럼 따라서 그때 시간은 몇 초 걸려야 되냐면 12초. 12초 걸리면 저 넓이 값이 144가 된다는 뜻이죠. 어느 택배 회사에 무게가 Xkg인 물건의 배송비를 Y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건 아마 기본 요금이겠죠. 무게가 0인데도 불구하고 배송비를 받네.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 3,000원이 설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택배를 부르면 3,000원 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겠죠. 자, XY 관계식을 구하시오. 보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직선이잖아요. 직선이면 1차 함수겠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다시. 이거 직선인데? 뭉게. 여러분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이거 직선이네? 그 다음 또 올라갈게. 이거 1차 함수구나. 이 말이 떠올리셔야죠. 그리고 다시 뭉게 뭐가 떠올라야 돼요? y는 ax 플러스 b겠네. 네. 다시 내 가리를 쳐야죠. 혹시 a,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까? 네. 그 다음에 b, y 절편값을 쉽게 구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야 됩니다. y 절편값 쉽게 안 구해지면 또 점을 대입해야 되는 거고. 근데 얘는 y 절편을 알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네. 3,000이네요. 이거 알았어, 뒤에. 기울기만 찾으면 돼. 근데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 중에 보면 뭐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뭐 점끼리 빼는 것, 아니면 뭐 절편을 이용하는 것. 근데 y 절편은 나와 있는데 x 절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그렇고. 그럼 이제 점을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겠네, 여기서는. 이게 얼마죠? 3,9,000. 얘는 0,3,000. 기울기라면 a를 구하는 방식은 x의 증가량분의 x끼리 뺀 값분의 같은 순서대로 y끼리 뺀 값. 9,000 마이너스 3,000. 3분의 6,000 약분하면 2,000. 따라서 y는 2,000x 플러스 3,000이더라. 네, 이렇게 되겠네요. 관계식은 이렇게 됐고, 무게가 5kg, 무게는 x값이겠네요. x에 5 집어넣으면 13,000원. 배송비는 13,000원. 음원 사이트에서 11,000원을 내면 150곡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근데 150곡을 초과하는 경우는 한 곡당 600원을 내요. 연하가 2만원을 냈습니다. 내려받을 수 있는 그 곡은 몇 곡입니까? 내려받을 수 있는 곡을 X곡이라고 합시다. 됐나요? 네. 그럼 연하가 지불할 금액 Y를 계산하시오. 그러면 기본 요금은 얼마를 내는 거죠? 11,000원을 내는 겁니다. 더하기 추가된 곡당 600원을 내요. 근데 추가된 곡은 X곡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전체 곡의 개수를 곡을 한 곡, 두 곡, 세 곡 해서 전체 곡의 개수를 X곡이라고 했는데 얘는 몇 곡을 기본적으로 주죠? 150곡은 기본적으로 주는 겁니다. 그럼 추가된 곡은 몇 곡이에요? X-150곡이 추가된 거죠. 그럼 추가된 곡 X-150곡에 대해서는 얼마를 더 내야 돼요? 곡당 600원 이렇게 되네요. 이해됩니까? 이게 혼자 하면 잘 안 되긴 해요, 사실. 들어보면 당연히 저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혼자 하면 흐름을 잘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연습이 이제 충분히 되려면 계속 반복적으로 또 하시고 하시는 수밖에 없죠. 남는 거는 이게 2만 원이 돼야 되겠죠. 금액이 2만 원이 되려면 그럼 이런 건 0 두 개 지우세요. 0 두 개 지우시고 0 두 개 지우시고 계산하기 편하게. 2로 약분하면 여기 3 남을 테고 이거 2로 약분하면 55 남을 테고 이거 200을 2로 약분하면 100이 남을 테고 그 다음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이제 쓰시면 되죠. 100은 55 플러스 3 분배하면 3x 마이너스 450. 그럼 3x는 얘네들이 계산하면 얼마죠? 이게 이렇게 넘어갑시다. 이렇게 넘어가면 550에서 55를 빼는 거네요. 550에서 50을 빼면 55를 빼면 얼마예요? 495? 네,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면 x는 165곡을 다운받을 수 있다. 자, 이 그래프가 반드시 지나는 4분면을 구하랍니다. 근데 이게 조건이에요. 자, 문제를 수학 문제 풀 때는 이제 포인트를 두 가지를 잘 짚어야죠. 조건을 보고 문제를 풀 건지, 아니면 문제를 보고 조건을 어떻게 쓸 건지를 판단해야 되지. 자, 다시. 자, 집중. 수학 문제를 잘 풀려면, 조건을 보고 이 식을 풀 건지, 아니면 식을 보고 조건을 어떻게든 잘 분석해서 정리할 건지를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식을 보고 조건을 활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유는 어차피 이 직선을 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을 그리려면 직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울기랑 그 다음에 y절편의 위치를 알아야지만 대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근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이며 y절편은 a분의 c입니다. 그런 a와 b의 부호, 그 다음에 a와 c의 부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저 앞에 있는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a와 b의 부호, a와 c의 부호를 아느냐라는 건데 저기는 저 말을 약간 이렇게 쓸 수 있죠.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게 양수라는 뜻인데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ab와 쟤는 ac의 곱이잖아요. 안 그래요? 네. ab와 ac의 곱이 이걸 여기다 쓸게요. ab와 ac의 곱이 양수라는 뜻은 두 가지. ab가 양수이면서 동시에 ac가 양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ab가 음수이면서 ac가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C단계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자꾸 분류를 하기 때문에요.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간단히 풀리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만 분류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럼 이 상황으로 본다면 A와 B는 같은 보호, A와 C도 같은 보호라는 얘기죠. 이해돼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A, B, C의 부호를 이렇게 보셨네요.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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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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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내용은 A와 B의 부호가 다르고 A와 C의 부호가 다르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 A, B, C의 부호를 본다면 A가 양일 때 B는 반대 부호, C도 반대 부호 이렇게. A가 음이면 B는 반대 부호, C도 반대 부호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여기 느낌에서 볼까요? 여기서 느낌에서 본다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양이에요? 음이에요? 음이요. 이건 음이네요. 그 다음 A분의 C는 양이요. 양입니다. 그럼 이건 직선의 기울기가 음이란 뜻은 오른쪽 아래 이 표현을 익숙하게 받아들이시라고 그러죠. 기울기가 음이란 뜻은 그래프가 오른쪽 아래로 간다는 뜻입니다. 오른쪽 아래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감소함수다. 가끔 보기 문제에 나와 저런 거. 기울기를 가지고 이 그래프는 증가함수다, 감소함보다 나오는데 증가함수려면 기울기가 양이 돼야 되고 감소함수는 기울기가 음인 겁니다. 이건 중1 때 배운 거예요. 정비를 할 때 배운 겁니다. a가 양수이면 y는 ax 할 때 이 a가 양수이면 이렇게 되잖아요. 1, 4와 3, 4를 지나고 a가 음수이면 2, 4와 4, 4를 지난다. 이게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얘가 오른쪽 아래로 가는 그래프. 오른쪽 위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며 오른쪽 아래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이건 중1 때 배운 거야. 중2 때 배운 게 아니고. 자, 이 케이스는 이건 y절편이 양수잖아요. 그럼 오른쪽 위로 가는 그래프 중에 y절편이 양수인 거는 몇 사분면을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지나는 사분면 몇 사분면이에요? 1, 2, 3, 4분면을 이 케이스는 지나가죠. 그 밑에 있는 거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이죠. 왜냐면 a와 b의 부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분의 c는 양입니다. 미안해요. 음입니다. a와 c의 부가 다르니까.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오른쪽. 야, 이거 잘못 쓰지 않았니? 오른쪽 아래로 가는데 왜 이렇게, 야, 아무도 왜 말을 안 해줘? 얘들아, 오른쪽 아래로 가잖아. 오른쪽 아래로 가면 이렇게 그려야지. 왜 저렇게 그려놓고 왜 고개를 끄덕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아래로 간다는 줄 알았어요. 왜 이래? 오른쪽 마음이 급해 지금. 오른쪽 아래이면서 y절편이 양수인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네. 그럼 1, 4와 2, 4와 4, 4분면을 지나가네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양수이고 얘는 y절편이 음수인 거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안 그래요? 오른쪽 위로 가면서 y절편이 음수인 것. 그럼 얘는 지나는 4분면이 1, 4와 2, 3, 4와 4, 4분면을 지나더라. 근데 지금 문제는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둘 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얘도 이 조건을 만족하며 얘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네. 근데 문제가 반드시 지나는 4분면이니까 두 지나는 4분면에 뭘 찾아주시면 돼요?
공통사분면을 찾으시면 되죠. 위든 아래든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거는 1사와 4사분면이다. 정답이 3번이다. 1참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바르게 짝지어진 것 결론이 뭐냐면요. 여기 있는 이 세 개 직선 중에 기역, 니은, 디귿이 뭔지 찾아내라는 얘기잖아. 그치? 예.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 아니고 항상 직선은 우리가 배운 1차함수는 뭐를 위주로 보라고요? Y는 기울기랑 Y 절편을 위주로 보라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얘네들 위주로 봐야 돼요. 특히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는. 그쵸. 근데 이 세 개 직선 L, M, N 중에 얘네 둘은 기울기가 양이고 얘 하나만 기울기가 아닌가요? 네. 그럼 여기 식 봐봐. 세 개 중에 유독 부가 다른 하나가 보이지 않나요? 기울기 부가 다른 거? 니은. 그러니까 A가 양인지 음인지 몰라. 근데 얘는 A고 얘는 마이너스 A고 얘는 2분의 3의 인데 얘는 A 앞에 1이라는 양수, 얘는 A 앞에 2분의 3이라는 양수. 근데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음수가 곱해져 있잖아요. 같은 부일 리가 없지. 그러니까 니은이 당연히 뭐란 얘기죠? N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니은이 N이란 뜻이에요. 그럼 니은이 N이 아닌 걸 찾으면 돼요. N은 니은이면 이거 틀렸죠? 니은은 이거 맞네요. 틀렸죠? 맞고요. 벌써 두 개 중에 하나예요. 확률이 50%. 2번 아니면 4번. 이제 여기서 한 개를 찍습니다. 네. 자, 이제 봐야죠. 이게 이제 니은이라고 했으니까 니은 관계식이 y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인데 문제 보니까 이게 기울기가 음이에요. 마이너스 a가 지금 기울기인데 얘가 음이라는 얘기는 따라서 a 값은 양이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b가 y 절편인데 이 직선의 y 절편 값은 x축 위에 있죠? 양수예요. 따라서 b 값은 음수라는 뜻입니다. 그럼 남은 건 그냥 간단한 b를 기억을 봅시다. 디귿은 너무 불편하잖아. 지금 계산할 게 많으니까. 기억만 알면 나머지는 저절로 반대로 짝지어질 테니까. 기억을 보니까 y는 ax 플러스 b가 되고 a가 기울기인데 기울기 값이 위에 본 것처럼 양수이고 b가 y절편인데 y절편 음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오른쪽 위로 가면서 y절편 음수인 것 이렇게 되겠네. 이게 기억이란 얘기예요. 기억. 근데 L과 M 중에 누구예요? 이게 M이네요. 그렇지? 그럼 남아있는 두 개 중에 기억이 M인 것 어떤 거죠? 네, 4번이 정답이네요. 기억이 M인 것. 그럼 나머지 저절로 하나 남은 L은 디귿이 되겠다라는 표현이죠. 함수 그래프는 Y는 이 그래프와 평행하답니다. 평행하면 야 이거는 시험에도 나오잖아 당연히. 평행하면 뭐만 딸 수 있죠? 기울기만 같은 겁니다. 그렇지? Y절편은 지금 주어져 있는 직선과는 다른 거예요. 다른 Y절편을 가져야 되죠.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3x네요. 마이너스 3이네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x를 분배했을 때 마이너스 3. 그럼 내가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a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y는 마이너스 3x로 가겠죠. 네, 이렇게. 기울기를 몰랐는데 이 직선과 이 직선이 평행함을 통해서 기울기 a 값을 찾아낸 겁니다. 됐죠? 근데 이 직선이 얘랑은 평행하고 이 두 점을 지난답니다. 그럼 대입하면 되겠네요. 1,p랑 c,8을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다 두루룩 나오지 않을까요? 네, 나머지는 계산 여러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1161번은 자, 원풀이는 기울기를 이용하는 문제인데 혹시나 이게 학교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어렵게 풀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는 뭐를 찾으라는 거죠? 점 뒤에 좌표를 찾으라는 거죠? 잘 봐. 얘랑 얘랑 뭐 하다고요? 평행하지. 당연하지. 평행사변이니까. 근데 여기 있는 점이 A까지 올라갈 때 이렇게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따져보니까 X는 몇 칸 늘어요? 한 칸 늘잖아. Y는 몇 칸 늘어요? 2에서 5까지. 3칸 늘지. 그럼 나랑 평행하기 때문에 얘도 여기 있는 C에서 여기 있는 D까지 똑같이 늘어가야 되지 않아?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이 약간 합동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럼 얘도 오른쪽 한 칸 가야 되고 얘는 위로 3칸 가야 되는데 이 점의 좌표 얼마였나요? 3,4였죠. 3,4인데 거기다가 얘 한 칸 가고 얘 한 칸, 3칸 위로 가는 거니까 몇 칸마? 4,7이 점 뒤에 좌표가 된다. 이렇게 쉽게 푸시면 됩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상수 A값과 관계없이 요까지가 좀 중요한 표현인데 상수 A값과 관계없이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네? 이게 무슨 식이죠? 어떤 문자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저 1차 함수인데요? 아니, 이건 이제는 1차 함수가 아닌 항등식의 형태를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 항등식을 보려면 는영을 만들어야 돼요. 는영을. 는영이요? x를 잠깐 넘겨주세요. 이렇게. y를 잠깐 넘겨주세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에 대한 항등식이냐면 a 값에 관계없이 늘 성립해야 되니까 a에 관한 항등식이에요. 그럼 A가 이제부터는 하나의 문자 역할을 하니까 A가 있는 것과 이렇게 두 개 A가 있죠? 그럼 A를 빼내요. 이렇게 남겠네요? 여러분 중3 때 인수분해 배웠잖아요. 네. 그럼 똑같은 곱하기 A가 있으면 빼내고 얘 남는 거 X, 얘 남는 거 마이너스. 그리고 A가 없는 것끼리 모으세요. A가 없는 거는 얘만 남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이 풀이 좀 여러분 익숙하진 않아도 약간 흐름대로 잘 쫓아가시면 돼요. 이 문제 A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그럼 A가 있는 것과 A가 있는 것끼리 짝짓고 A가 없는 것끼리 분류해서 짝지어보자는 얘기야, 이렇게. 짝지었는데 A의 어떤 수가 A의 숫자가 바뀔 때마다 얘도 계속 숫자가 바뀌잖아요? 잘 봐. A가 바뀌어. 곱할 거야? 그럼 이 전체 값도 바뀌지. 그럼 얘가 바뀌면 더해서 0 되려면 얘도 바뀌어야 되잖아. 네. 그치? 근데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 A에 관계없이. 네. A에 관계없이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약간 감각적 느낌을 얘를 0 만들어버리고 얘를 0 만들어버리면 A에 어떤 숫자를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집어넣어도 어차피 0 곱하기 A 더하기 0이니까 0 더하기 0은 항상 0이지 않을까요? 네. 그럼 A 값에 관계없이 늘 성립하는 등식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죠. 항상 지나는 점 몇 컴마 몇이에요? X가 1일 때 Y가 3인 거니까 항상 지나는 점은 1,3. 이 직선 항상 1,3을 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다 다른 풀이 없나요? 이 풀이가 제일 좋은 풀이에요. 다시. 상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럼 A에 관계없이 늘 지나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A 값에 관계없이 이 식이 항상 참이 되는 XY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XY를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이제는 함수식이 아닌 약간 항등식 개념으로 다 몰아서 좌변에 두고 그다음 A가 이제부터 문자니까 A가 있는 항과 A가 없는 항을 분리했습니다. 그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등식이 늘 더해서 0 되려면 얘 0 되고 얘가 0이 되면 A가 항상 어떤 수로 바뀐다 하더라도 0 더하기 0은 늘 0이 성립하고 그러려면 X에 1 집어넣어야 되고 Y에 3 집어넣는다. 따라서 1,3이라는 점을 이 식에다 대입하면 늘 참이 되고 그 얘기는 이렇게 이어서 넘어가다 보니까 1,3이라는 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항상 참이 되므로 이 직선이 1,3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는 점이 된다. 그래서 점 P의 좌표가 항상 지나는 점 1,3이 점 P의 좌표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 점 P를 지나며 얘를 지난다고 되어 있죠. 얘랑은 평행하답니다. 그럼 기울기만 따와야 되겠죠? 기울기가 3입니다. 기울기 3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3x 플러스 b라고 쓰시고 나중에 1,3에다 대입하면 된다고 그러죠? 많이 하던 겁니다, 이거는. 네, 나머지 생략할게요. 이 모양을 보면 뭐를 떠올리라고요? 기울기를 떠올리라고. 그치, 민준아 그렇게 대답을 잘하면서 왜 저번에 준 연습 문제는 이렇게 안 풀었니? 네? 저번에 얼마 전에 주말에 줬던 연습 문제 중에 이런 게 있었어. y는 뭐 잘 기억이 안 나요. 마이너스 3분의 2x 플러스 2분의 이런 게 있었는데 써있기는 잘 몰라. 하여튼 뭐 이런 식이 있었던 것 같아. 3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돼 있었나요? 3 마이너스 2분의 f3 마이너스 f2 뭐 이렇게 했더니 너 이거 다 계산을 했더라고. 근데 더군다나 답도 틀렸어 또. 진짜요? 답이 틀렸어요. 계산해서 답이라도 맞추면 되는데 답을 틀렸어. 근데 이걸 보는 순간 뭘 떠올려야 돼요? 기울기를 떠올려야 돼. 3,f3, 2,f2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 네. 그렇지. 아마 그 민준이가 그때 푸는 동안은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고 아마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얘는 근데 위치가 안 맞죠? 그렇잖아? 2a 그럼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f2a가 있어야 되고 빼기 b가 있으면 또 빼기 fb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위치가 안 맞잖아. 맞추면 어떻게 돼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분모는 놔두고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얘기는 분모 분자 어느 한 군데다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지. 둘 다 곱하는 거는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는 거니까 실제는 플러스를 곱하는 거예요. 위에다 곱하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바뀌고 얘가 플러스 바뀌면서 식이 이렇게 바뀌죠. 대신에 우변도 이렇게 바뀌겠네요.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 4. 그리고 이 직선이 저길 지나죠? 3,1. 똑같이 또 푸시면 됩니다. y는 4x 플러스 b 한 다음에 이 점을 대입해서 b값 구하시고 f1값 x에다 1 집어넣어서 함수값을 계산하셔라 라는 문제죠. 이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한답니다. 근데 이 a와 1,-1을 지나는 이거는 근데 이게 왜 어려울까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잖아요. 그럼 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죠?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이렇게 뺐어요? 그럼 y도 이렇게 빼야 되겠죠? y의 증가량 기울기는 5분의 2. 그럼 y는 5분의 2x 플러스 b인데 두 개 중에 아무나 하나 대입하죠? 그냥 3,1을 대입합시다. 1, 3, 5분의 6 플러스 b. 따라서 b값은 마이너스 5분의 1. 그럼 얘가 마이너스 5분의 1로 바뀌겠네요. 이렇게. 요게 함수식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이 직선이에요. 이 직선. 이 직선이 얘입니다. 근데 이 직선에 뭐를 찾아야 되냐면 x 절편값을 찾아야 돼요. x 절편이니까 y에 0 집어넣어야 되겠죠? y에 0. 5분의 2x 마이너스 5분의 1. 그럼 5분의 2x 5분의 1. 따라서 뭐 당연히 x에다 2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이 점의 좌표가 이상하지 않아? 왜 2가 나와? 죄송합니다. 2분의 1 나와야 되죠? 네,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지금 2분의 1,0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왜 C냐면 좀 귀찮아서 그래요. 여러 번의 어떤 작업을 거쳐서 시키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직선은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직선이 2분의 1,0이라는 점과 어디를 지나가죠? 1,-1이라는 이 두 점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럼 또 이 짓을 또 하라는 얘기야. 또 기울기 x의 증가량 분의 이렇게 빼야 되죠? y의 증가량. 그럼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는 겁니다. 그럼 분모는 약분되고 1이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4.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 직선. 그 기울기 마이너스 4짜리 직선이 뭐 이거든 하나 대입하면 되잖아요.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b 한 다음에 뭐 얘를 대입한다면 y 0, x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따라서 b값은 2가 돼서 요 식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다 라는 표현이었었어요. 자, 세 점을 일직선상에 놓여있고 x축, y축 그러니까 이 세 점이 일직선상에 놓여있으니까 이렇게 직선을 그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점이 0,3이고 여기 있는 점이 a, 마이너스 6이고 여기 있는 점이 2, 이건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었어요. 어떻게 나오죠? 증가량, 이 두 점이 있는 증가량, 기울기, 이 두 점이 있는 증가량, 기울기가 서로 같다. 혹은 이렇게 두 점이 있는 증가량, 기울기는 다 같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한 거, 여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기울기랑 이렇게 계산한 기울기가 서로 같다고 식을 세우시는 거죠. 그럼 x끼리 뺀 값분의 y끼리 뺀 값 마이너스 6 빼기 3 개나 이렇게 x끼리 뺀 값 2-0분의 y끼리 뺀 값 b-3이 서로 같은 겁니다. 근데 얘는 이제 봐야 돼요.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문자가 두 개나 나왔죠.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죠. AB에 대한 관계만 나오겠죠. 그럼 연립 방식을 세워서. 그치, 맞아요. 연립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a분의 마이너스 9는 여기는 2분의 b-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요거 하나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씩 세워야 돼요. 얘랑 얘랑의 관계도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썼던 a-2분의 이렇게 빼면 a-고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얘랑 다시 뭐 예를 들어 얘가 같다. 아까 이거 계산한 거 있죠? 2분의 b-3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연립해서 푸셔야 돼요. 이거를. 연립해서. 그럼 이걸 정리하다 보니까 AB-3A는 마이너스 18이 되고 이렇게 아이고야 이거를 계산하기 굉장히 불편하네요. 쉬운 계산이 없나요? 여러분 곱셈공식에 배워서 여러분은 크게 문제 없을 수도 있는데 계산이 생각보다 불편하네요. 좀 안 이뻐요 계산이. A분의
이걸 계산합시다. 이쪽이 좀 이게 맞추려고 했더니 이거 이렇게 곱하면 여기서 한 두 개짜리 곱셈해야 되는데 여러분 곱셈 공식을 배우긴 했지만 얘는 얘랑 똑같죠? 얘는 얘랑 똑같으니까 얘도 다시 얘랑 같은 거예요.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a 플러스 18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ab랑 같죠. 이걸 넘겨요. 그럼 ab는 자리 없어. 왜 이렇게 자리 없는 데도 쓰고 있죠 내가? ab는 넘어가면 3a 마이너스 18이 되고 ab 자리 대신에 얘를 대입합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9a 플러스 18은 마이너스 6a 이걸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 음수 붙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18 이렇게 돼요. 아이 잘못 풀었어. 멍청한 짓 했다 지금. 아 짜증나. 네, 일단 다 지워져요. 당연히 똑같은 것끼리 계산했기 때문에 왜 이래지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빨리빨리 한다는 게 멍청한 짓을 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도 성이 늘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급해서 지금 여러분 수업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빨리 끝내야 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네요.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네, 한 직선 위에 있는 어쨌든 저 직선을 이 직선이 지나는 뭘 찾아내야 되냐면 기울기를 찾아야 돼요. 이 직선의 y절편을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y절편은 3이니까 기울기만 찾으면 이 직선식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기울기를 완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뺀 값 a분의 마이너스 9 이게 기울기죠. 또 다른 기울기는 이렇게 뺀 게 지금 기울기예요. 또 이렇게 빼게 되면 a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b 이것도 기울기예요. 이렇게 이 두 점의 기울기,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점의 기울기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점의 기울기를 계산해 보면 2분의 b-3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얘가 다 같다, 똑같은 기울기가 갖는다 라는 표현이죠. 여기까지 괜찮죠? 식을 이제 연립하기 위해서 이제 식 만드는 거죠. 얘랑 얘랑 같다라고 두고 식을 분배하게 되면 이렇게 곱해진 값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9a 플러스 18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 곱하면 마이너스 18 이렇게 곱하면 ab 마이너스 3a 이렇게 나와요. 이거 아까 똑같은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되면 아까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b는 이렇게 곱하게 되면 AB 마이너스 3A 우리가 고세공식 배웠으니까 얘를 여기다 곱하면 AB 여기다 곱하면 마이너스 3A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B 곱하면 플러스 6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식과 아래식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B랑 여기는 마이너스 2B는 이렇게 지워질 겁니다. 그리고 AB 자리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 3A 뭐야 이게 똑같은 계속 이게 연립하기 싫어서 이랬던데 귀찮게 되네요. 이런 직선이 있다 칩시다. 기울기 3짜리 직선. 네. 아니 y절편 3짜리 직선. 근데 얘가 이렇게 두 점을 지나간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뭐 좀 이상하다 했더니 밑에 걸 읽었어야 되네요. 네. 밑에 걸 읽었었어야 돼요. 도형의 넓이가 4라고 되어 있죠. 근데 a 값이 양수예요. 어쨌든 얘가 양수라고 되어 있고 도형의 넓이가 4인데 이 직선이 잘 보시면 이 직선이 y절편 값이 3이잖아요. 여기.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치? 그러면 이 0,3은 무조건 지나게 되어 있는 직선이고 그 다음 이 0,3을 지나면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기울기 양수인 것 오른쪽 아래로 가는 기울기 음수인 것 이렇게 나눠질 텐데 A는 양수니까 여기 있는 조건을 보면 두 개 중에 어떤 건지 이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끔 조건을 줬죠. A가 양수예요. 그럼 양수,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6이면 한 이쯤에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 6을 지날 때 이 점은 여기 있고 이 직선의 점은 여기 있겠죠. 근데 여기 있게 되면
a 값이 음수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음수 컴마 마이너스기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마이너스기라는 저 y좌표를 대입해서 a 값이 양수가 되려면 이렇게밖에 생길 수밖에 없는 도형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이 직선이 뭘 찾으면 돼요? x절편 찾는 겁니다. x절편 알아야 이제 이 직선에 여기 있는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고 그 넓이가 지금 4라고 돼 있으니까 x절편 구하려면 y값이 0 대입해야 되죠. 0 kx 플러스 3 넘깁니다. 그럼 kx는 마이너스 3 양변을 k로 나누게 되면 x는 마이너스 k분의 3 여기에요. 여기 위치가 마이너스 k분의 3이란 뜻이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높이 할 때, 밑변할 때 마이너스 k분의 3을 곱하는 게 맞아? 아니면 k분의 3을 곱하는 게 맞아? 어떤 게 맞아? k분의 3을 곱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이 숫자 그냥 그대로 갖다 곱하는 게 맞아? 그럼 이거 봐야 돼요. 마이너스 k분의 3이 이게 양수이면 그냥 이 자체를 곱하는 게 맞을 테고 마이너스 k분의 3이 음수라 판단되면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게 맞겠죠? 이거 양인가요? 음인가요? 이 위치를 봐봐. 원점의 오른쪽에 있잖아. 양이야, 음이야? 양이야. 이 숫자 자체가 보기에는 음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양이기 때문에 그냥 갖다 써도 된다 뜻이에요. 이렇게. 이건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4예요. 이렇게. 그럼 곱하다 보면 마이너스 2분의 9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k분의 9 얘가 4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마이너스 2k분의 9가 4. 그럼 여기는 2k랑 여기는 4는 자리 바꿈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렇지? 계산 편하게 하려면 이럴 수도 있죠. 이런 거잖아. 2분의 6과 3이 서로 같다면 이 2와 이 3을 서로 맞바꿈해도 등식은 참이 된다 뜻이에요. 이렇게 맞바꿈하는 게 편하니까. 양변에 없애고 2분의 1 곱하고 얘도 2분의 1 곱하고 따라서 k값은 마이너스 8분의 9가 된다가 돼요. 그럼 이 직선식이 나왔죠? 마이너스 8분의 9. 남은 거는 이제 이렇게 대입해서 이제 a 값, b 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고.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데 민영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그려서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이 완성됐어요. 이런 문제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 직선을 그리는데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값이죠.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 얘기는 기울기는 잘못됐지만 y절편은 잘 봤다는 뜻이에요. 그럼 실례 안 된다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 구할 수 있나요? 네. 계속 했잖아 지금. 이거는 모르면 이번 시간 못 보는 거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시고 그러면 뭐부터 구해야 된다고요? 기울기 2분의 마이너스 2 약분하면 마이너스 1. 그럼 일단 시작은 y는 마이너스 x로 가고 y절편 쓴 다음에 두 개 중에 아무나 하나를 대입해서 b값 구하고. 됐니?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함수식이 나올 거 아니야? 이건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었더니 y는 2x 마이너스 5가 나왔어. 그럼 얘는 이건 버려야 된다 뜻이에요. 기울기를 지금 잘못 본 거니까. 하지만 y절편 잘 봤으니까 얘는 남겨두고 또 얘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가지고 식을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든 겁니다. y는 3x 플러스 1이야. 근데 얘는 보면 뭘 잘못 봤다고 그랬죠? 상수항, y절편을 잘못 봤으니까 얘를 버려. 근데 얘는 가져가야 되는 거죠. 잘 봤으니까. 그럼 완성된 식은 y는 3x 마이너스 5. 이게 내가 원했던 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건 우리가 앞쪽에서 뭐 다른 단원에서도 비슷한 걸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1167번 문제 좀 말이 빨라 좀 이해해 주십시오. 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을 구하시오. 원점은 지나지 않는다.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y는 ax 플러스 b에서 b가 0이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리고 x절편은 y절편의 2배이다. 이거 괜찮네. x절편값과 y절편값의 관계인데 얘가 2배래. 이거를 2k라고 합시다. x절편은. 그럼 y절편은 k겠죠? 이래야 x절편이 y절편의 2배가 될 테니까. 네. 그럼 얘네 둘을 가지고 뭘 찾을 수 있냐면 기울기를 찾을 수 있잖아요. 네.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x절편분의 y절편 이거 약분하면 기울기 나왔네요. 예. 그럼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y절편 모르겠네요. y절편 여기 있죠? k 뭐 b라도 둬도 괜찮고 처음부터 b를 줄 거래나? 여기 y절편 b니까 미안합니다. 어차피 처음에 b라고 써놨으니까 그냥 b로 바꿉시다. 이렇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2b분의 b 이렇게 되겠죠. 이런 꼴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자, 남은 건 이제 이 p 값을 구해야 돼. 근데 이 p 값은 이 직선이 지난 두 점이잖아요. 그럼 또 다시 기울기 값으로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요. x의 증가량 3p 마이너스이면 플러스 2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뺀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 걔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습니다. 이 음은 그냥 이 분자 값을 모두 양으로 바꾼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대각선 곱한 값으로 갔죠. 그럼 3p 플러스 2의 값은 여기다 2를 곱하게 되면 4 플러스 2p 넘어가면 p 값은 2, p 값 2네요. 그럼 이 두 점 중에 한 점이 마이너스 2,2가 되고 여기다 p를 2에 대입하면 6, 마이너스 2가 된다. 근데 우리 여기는 b 값만 찾으면 1차함수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 중에 그냥 예를 씁시다. 좀 더 숫자 쉬워 보이니까 2,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b 따라서 b 값은 1 완성된 식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1이 네, 정답입니다. 이런 활용 문제들 뭐 변의 길이, 뭐 사람의 개수,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의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차이가 몇 개씩 나는지 봐야 돼요. 1회 차이는 지금 의자 몇 개 필요하죠? 4개. 얘는 몇 개 필요해요? 6개. 얘는 몇 개 필요하죠? 8개. 맞니? 숫자가 얼마씩 커지고 있어요? 2씩 커지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y는 2x로 가고 플러스 b라고 쓰는데 여기다가 x에 1 집어넣어서 4 나와야 되니까 여기 뒤에 뭐 붙어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럼 끝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식탁이 20개. 식탁은 x값이야, y값이야. 이거 잘 봐야 돼. 식탁은 x값이야, y값이야. 식탁은 x값이야, y값이야. y. 식탁과 지금 의자를 구분하고 있잖아. 식탁이 x인지 의자가 y인지 아니면 반대인 건지. 식탁이 x인 거죠. 식탁이 1개일 때 의자 4개. 식탁이 2개일 때 의자 6개. 따라서 식탁 개수는 x개수예요. 여기다 20을 대입하게 되면 40 플러스 2니까 42개의 네, 의자 개수가 필요하다라는 표현인 거죠. A점을 잇는 직선 도로 위에 C 지점이 있답니다. 근데 어떤 자동차가 A점을 출발했어요. B 지점을 향해 일정한 속도로 이 도로를 달립니다. 자동차 C 지점에서 지난 지 20분 후 20분이면 이게 지금 단위가 네. 이걸 분속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속으로 바꿔서 표현하도록 해볼까요? 분속도 상관없긴 하다. 근데 어차피 지금 단위가 안 나와 있잖아요. 20분 후에는 35km 떨어졌어요. 그럼 시간은 x로 두고 거리를 y로 두게 되면 20,35. 쟤는 50분이 지나면 C로부터 50분이 지나면 80kg이 80kg 떨어졌네요. 두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기울기부터 x의 증가량 얼마? 50-20 30분에 80-35 빨리 계산 좀 해줘봐. 45 약분하면 뭘로 약분돼요? 5로 약분하면 15로 약분되겠네? 2분의 3 이렇게 되죠? 기울기 2분의 3 y는 2분의 3x 플러스 b 남은 건 하나 대입합시다. 35 여기다 2를 대입하게 되면 30 플러스 b 따라서 b 값은 5 완성된 식 y는 2분의 3x 플러스 5 자 근데 C 지점은 A 지점으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습니까? 근데 지금 잘 봐. 우리는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는데 잘 봐. 지금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거는 어디서부터만 계산하고 있었던 거죠? C에서부터 이렇게 20분이 지나면 어디까지 가 있고 50분이 지나면 어디까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럼 C가 기준이라는 얘기는 C가 기준일 때 A까지 떨어져 있는 거리는 그러니까 C가 기준이면 X가 만약 0이 될 때 요 거리가 여기는 Y 절편값이라는 뜻이 아닐까요? 봐봐. 이게 X가 0이야. 그럼 얘가 X가 0이면 움직인 거리도 0이겠지. 그렇지? 근데 얘는 X에 0 집어넣으면 Y가 5 나오죠. 이게 왜 5예요? A에서 C까지 거리가 5km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C라는 위치에서 X에 0 집어넣으면
5가 나왔던 이유가 A와 C까지 거리가 5km이기 때문에. 됐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20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서 20 집어넣으면, 여기 20 집어넣으면 약분하고 30 플러스 5, 35. 이게 뭐죠? 35가 20분이 지나면 A로부터 이 거리까지가 35가 나온다라는 표현이었으니까요. 결국은 A에서 C까지 거리를 구하려면 C 지점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X에다 0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Y 절편값이 A와 C 사이 거리 5km가 된다.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가 화물, 승객, 연료, 무게합이 1000kg인데 오른쪽 기름같이 이게 뭐에 대한 관계식인지 봐야 되죠. 비행기 연료를 X, 최대 비행 시간을 Y, 그 관계식이에요. 그럼 이 두 점을 잇는,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 값을 구해야 되겠죠? 이거랑 220,2. 그럼 X의 증가량 얼마예요? 빼면 160분의 2. 기울기는 얼마? 80분의 1. 그럼 Y는 80분의 1X 플러스 B. 두 개 중에 하나 대입합시다. 네, 60을 대입할게요. 그럼 0은 60 집어넣으면 4분의 3 플러스 B.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뭐냐면, 저기 비행기 연료와 그 다음에 최대 비행 시간과의 관계식이죠. 근데 지금 문제가, 저기 있잖아요. 화물 더하기 승객 더하기 연료량을 합치면 1000kg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화물이 얼마? 194. 승객의 무게가 346. 그럼 연료 무게가 X잖아요, 지금은? X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X가 얼마예요? 1000에서 저거 얼마입니까? 빨리 좀 빼주세요. 나 좀 도와줘. 다 더하면 얼마예요? 540? 460? 내가 다 하네? Y는 80 곱하기 460. 그럼 00 지워지고 얼마예요? 4분의 23 마이너스 4분의 3. 좀 도와달라니까 난 내가 다 하고 있어. 네. 최대 5시간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좀, 나머지는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식은 매번 하던 거니까. 근데 X에 뭘 대입해야 되는지는 이제 저 문제 조건에 보니까 X 값이 연료인데 연료량을 계산하려면 이 화물과 승객의 무게를 1000kg에서 빼내야 그때 실제로 이 비행기가 지금 싣고 있는 연료량이 나온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 자, 두 1차함수의 그래프와 X축을 둘러싸인 넓이가 3이랍니다. 단 A가 3분의 1이 아니고 평행하지 않다는 뜻이죠. 모든 양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보세요. 이거는 풀기를 잘했어요.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죠? Y절편이 1, X절편은 3분의 1. 아니, X절편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직선이 지나갈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플러스 1. 근데 얘는 무엇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죠. 그렇잖아요. 얘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 정비례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근데 그 직선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이는 동이에요. 근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기울기 값이 양이 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기울기가 양일 때, A가 양수일 때. 그럼 그때 이제 그림 잘 봐야 돼요. 그때 노란색으로 할게요. 이 직선과 얘랑 1번, 얘랑 2번, 요 직선과 3번 Y축 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이 이 부분이네요. 됐지? 그 넓이가 3. 근데 이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어디를 밑변 잡아야 되죠? 여기를 밑변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럼 높이는 그 밑변이 바라보는 꼭지점에서 밑변까지 수직의 길이, 이게 높이가 되네요. 높이 얼마예요? 높이를 구하려면 뭐 찾아야 되죠? 두 직선의 교점을 찾아야 돼요. 아, 이 문제 어렵다. 그렇지?
밑변 길이는 금방 알겠죠? 이 y좌편이 1이었으니까. 조금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높이 찾아야 돼, 이거. 어떤 점?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를 찾아야 돼요. 그럼 두 직선의 교점이란 뜻은 y는 누구랑? 3분의 1x 플러스 1과 y는 ax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교점 찾을 때는 둘이 연립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ax는 3분의 1x 플러스 1이 되고 양변에 3을 곱하면 3ax는 x 플러스 3이 되고 동량끼리 모아야 되죠. x 갖고 와야 되니까 넘깁니다. 그러면 3a 빼기 1x 이렇게 묶이는 거 이해되실까요? 마이너스 x였으니까 묶이면 이렇게 동량 처리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는 뭐 찾는 거죠? 교점 x좌표. 둘을 연립했을 때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거니까 이걸 나눠줘야 돼요. x는 3a-1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맞니? 자, 근데 잘 봐. 지금 우리는 a 값이 양수인 위치에 잡았잖아요. 원점을 지나는데 a 값이 양수가 되면 만나는 교점의 위치는 양수 아니에요? 만나는 교점 x좌표 위치는 양수겠죠. 당연히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서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x좌표와 당연히 양수일 테니까 그냥 갖다 써도 이 숫자 자체를 x 절편의 크기를 갖다 써도 상관이 그러니까 교점 x좌표 갖다 써도 상관이 없고 이게 넓이가 3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3과 여기는 3은 약분하고 지워버리고 여기 1 남죠? 그럼 곱하기 1은 생략하고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3a-1분의 1은 2가 되고 얘네 위치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2분의 1은 3a-1 그럼 넘기면 3a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2니까 2분의 3 없어지고 역수 3분의 1을 곱하면 a값은 2분의 1 a값이 하나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a값 두 개 찾는 거잖아요. a값은 2분의 1 모든 양수 a값 구하는 겁니다. 모든 양수 a값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필기를 이것만 기억합시다. 누가 좀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 x절편은 3a-1분의 3 이거 기억했어요? x절편이 아니고 이 두 직선의 요 두 직선의 교점 x좌표 3a-1분의 3 됐니? 자, 근데 우리는 삼각형 이렇게 그려질 때 찾았잖아요? 근데 모든이 붙었다는 얘기는 또 있다는 얘기잖아. 이게 어떻게 또 있을 수가 있지라는 건데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이 직선이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 a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좀 더 내려오는 거야. 왜 내려와야 돼? a가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양수이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러다 보면 언제? 3분의 1일 때 날아나지. 근데 만약 3분의 1보다 기울기가 더 작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럼 만나는 교점이 이쪽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나요? 저쪽에서 만나요. 반대편에서 만나요. 그 그림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 그림을 이런 거였어요. 아까 이렇게 아이고 자리 없어 일로 갈게요.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이었고요.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1이었고 아까 말한 내가 구하는 직선이 기울기가 뭐이면서? 양이면서 이렇게 위로 솟구치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위로 솟구치지 않고 x축에 많이 다가가서 이렇게 기울기가 양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만나는 교점이 아까 위에서 이쪽에서 만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만나게 돼요. 빨간색 직선과 하얀색 직선과 여기는 y축이 만들어서 생긴 넓이는 여긴 겁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2분의 1 곱하기 여기 밑변 1 곱하기 높이 아까 높이 이 교점의 x좌표 아까 뭐라고 그랬니?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니는 오늘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이거 아니었어? 아니야? 맞아? 맞아요. 네, 3a-1, 3a-1분의 3 그럼 여기다 3a-1분의 3 하면 넓이는 3 맞아? 이러면 틀려. 틀려요. 아까는 맞는데 얘는 틀려. 왜 틀려? 음수니까. 이 좌표가 음수니까. 아니, 이 좌표가 음수니까. 그럼 네가 갖다 쓴 숫자는 지금 변의 길이 음수를 갖다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붙여야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셔야 돼요. 안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되는 거 이해됩니까? 아마 이번 학교 시험에서 혹시 어려운 이렇게 직선 그려서 만들어진 삼각형 넓이 구할 때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교묘하게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문자로 박아놔요. 어느 한 위치, 밑변이 높이든 어느 하나를 구할 때 이렇게 문자가 나오게 박아놨는데 그 문자가 얘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밑변 높이니까 이게 교점 x 앞에 갖다 쓰면 되네 했는데 그 위치가 양의 위치에 있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 위치가 왼쪽에 있거나 혹은 이쪽에서 밑변을 잡았는데 밑변이 문자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위에 있지 않고 이 교점에 있죠. 위에 있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 있어. 그럼 요 길이를 계산해야 되잖아. 이 길에 좌표점이 써 있는 것을 그냥 갖다 쓰면 너는 지금 음수를 갖다 쓴 거야.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왼쪽에 있는 점 혹은 원점의 아래에 있는 점 얘네들은 항상 길이 값이 양수가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원점의 왼쪽에 있는 점이나 원쪽에 아래 있는 점일 때는 그 문자를 갖다 쓰되 바깥에 마이너스 꼭 붙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대신에 만나는 위치가 오른쪽이나 위에 있는 거는 뭐 어차피 양수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계산 마무리합시다. 여기 3 지워지고요. 이렇게. 이런 어떤 곱하라 말하니까 생략하고 그럼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분의 1은 2 이렇게 되죠. 여기 위치 바꿔서 얘가 2가 되고 얘가 3a 마이너스 1이 되고 양변 2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아이고 마이너스 1이 되고 2를 곱하면 6a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넘기면 6a 값은 1이 되고 따라서 a 값은 6분의 1이 되고 이거 둘 다 양수죠. 아까 a 값 하나 얼마였나요? 2분의 1이었어요? 아까 구한 답이? 2분의 1. 지금은 6분의 1. 둘을 더하면 6분의 3 더하기 1, 6분의 4. 약분하면 3분의 2가 a 값의 합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문제 쉬운 줄 알았더니 안 쉽네요. 상당히 문제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좀 어려운. y는 3분의 1x면 아까랑 비슷하죠? 이렇게 된 직선. 이렇게 된 직선이요. 마이너스 3, 1. 얘는 지금 기울기도 모르고 y절편도 몰라요. 근데 이 직선, 두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여기 일단 x와 만나는 점, 얘를 이제 p로 잡은 거고, 이 직선이 x가 만나는 점. 그렇죠? 그럼 어디 예를 들어 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럼 여기에 q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길이가 얼마 나오도록? 1 나오도록. 됐지? 근데 만약 q가 여기 있으면 이쪽에는 x좌표를 그냥 a가 없으니까 a 쓰면 안 되겠다. 여기는 x좌표를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가 만약 q가 되면 이 길이 값이 1 나오려면 k에서 마이너스 3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빼야 길이가 1 나온다는 뜻이죠. 따라서 k 값은 얼마가 돼야 되죠?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이 직선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지나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얘는 처음부터 그어져 있는 거고 얘는 변함이 없는 거고 내가 그리는 직선이 얘가 아니고 만약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죠. 뭘 말하고 싶으냐면 아까는 이쪽 x절편보다 두 번째 직선의 x절편이 오른쪽에 있을 때고 이번에는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점Q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빼는 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m이라고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3에서 m을 빼서 그 길이가 1 나온다 하죠.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야 길이 값이 나오니까. 그럼 넘기면 m의 값은 마이너스 4. 이 위치가 마이너스 4. 얘는 마이너스 2. 그렇죠? 그럼 그때 상수값, AB 값, A 더하기 B 값 중에 가장 큰 걸 찾으시오. 이제 남은 거는 뭐라는 겁니까? 여기 있는 이 직선은 x절편 값이 마이너스 2였다는 거죠. 그렇죠? PQ의 길이 계산할 때 요 기치가 마이너스 2가 나왔었어요. 그리고는 평행합니다. 얘랑 평행해요. 그럼 A 값은 정해진 거 아니야? y는 3분의 1x 플러스 t 이렇게 된 거죠? 얘랑 평행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이렇게 그려져 있던 거예요. 이렇게. 얘는 원래부터 그려져 있던 거고 이렇게. 근데 얘를 그릴 때 하나는 이렇게 위에서 얘보다 평행하면서 위로 가는 수도 있겠죠. 하나는 이렇게 아래로 갈 수도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됐니? 책에서는 어쨌든 찍힌 점이 얘가 무조건 P예요. 이 직선 x절편값.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직선 x절편값이 Q가 여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있을 때는 Q에서 마이너스 3을 뺀 게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Q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있다면 만약 이게 오른쪽이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q를 뺀 게 1이 돼야 되므로 따라서 q 값은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럼 이 직선은 마이너스 4,0이라는 점을 지나고 이 직선은 마이너스 2,0이라는 직선을 지나간다라는 뜻이죠. 그럼 어쨌든 여기는 남은 건 둘 중에 하나 대입하라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4,0을 대입했을 때 0,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b 따라서 b 값은 3분의 4 y는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 이 점을 지나는 거라면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거라면 0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b 따라서 b 값은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가 되더라. 근데 A와 B를 더한 것 중에 그러니까 짝이 되는 A, B인 거죠. 이때 A는 얘, 이때 B는 얘. 이때 A 얘, 이때 B 얘. 근데 둘을 더해서 가장 큰 거는 얘네들이 더해야 되겠죠. 3분의 5가 더 큰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 평이란 말 안 있고 중간 풀다 보니까 문제 좀 이상해서 봤더니 앞에 평이란 말이 있어요.